네, 안녕하세요. DJ 쑥쑥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손님 모시고 스튜디오에 왔고요. 저는 DJ 쑥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 네, 오늘도 저는 노송 FM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좀 멀리서 오신 분이에요. 뭐 멀다고 해도 뭐 전주와 김제가 뭐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바쁜 분이라 모시기 조금 힘들었는데 또 여유 있게 전주에 오신 김에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어요.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고구마를 농사짓고 있는 28살 청춘농부 강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춘농부. 누가 네이밍한 거예요, 혹시? 제가 네이밍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청년농부라고도 하고 청춘농부라고 하고 그때그때 그냥. 네, 김제에서 오는데 뭐 이쪽 전주에 뭐 볼 일 있었어요? 강보람 대표님? 네, 제가 지금 그 전주대에서 박사 과정 받고 있어가지고 네, 수업 끝나고 달려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주 오시는 거예요? 네, 네. 혹시 전공이? 전공이 무역학이에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보람 고구마라는 브랜드로 지금 꽤 많은 연수로 지금 김제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고구마라는 작물을 어떤 계기로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고구마라는 작목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제가 아파서 귀농을 하셨거든요. 많이 아파가지고 피부 질환 때문에 그로 인해 면역력이 다 떨어지면서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다들 병원에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부모님이 서울 생활을 이제 접고 이제 귀농을 하셔서 내려오셔서 또 이제 어렸는데 제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감자가 좋아, 고구마가 좋아. 그래서 제가 고구마라고 대답을 해서 고구마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맞는 말인지. 몇 살 때인지 기억 안 하니까. 네. 근데 되게 부모님이 민주적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고구마를 더 좋아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너무 좋아하긴 해요, 사실은. 혹시 아버님이 미래를 예견하고 그런 20년 후를 보고 강보람 고구마라는 브랜드가 나올 걸 아시고 혹시? 그것도 아버지가 정해주신 거거든요. 이름 브랜드 이름도.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 굉장한 누군가한테 구매자들한테 신뢰를 주고 싶다는 그게 보여요. 사실 요즘 마케팅에는. 그래서 굉장한 아버님이 성견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밍도 굉장히 잘하셨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년 차? 8년 차? 6년 차예요. 6년 차예요. 네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겨울인데 12월 3일 지금은 거의 연말인데 이때는 고구마하고 작물하고 많이 바쁜가요? 이 시기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농사가 다 망했었어요. 한 50% 이상 거의 고구마가 죽어서. 그래서 한 10월 되니까 고구마 판매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의 다니고 뭐 수업 듣고 좀 이렇게 자기 개발하는 시간 가졌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저는 남들은 태풍인데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고구마는 다행히 농사가 엄청나게 풍년이어가지고 아직도 고구마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그럼 태풍하고는 관련이 좀 없나요? 어떻게? 제 생각엔 좀 저희 김제라는 지역이 평지. 그러니까, 고구마로 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유명하지 않은 지역인데 땅이 좀 좋아요. 좀 이렇게 경사지기도 하고 다 그 모래가 황토에 모래가 섞인 땅이어가지고 물 빠짐이 엄청 좋아서 고구마가 비가 아무리 태풍이 많이 와도 잘 물이 안 고여 있으니까 썩을 확률이 낮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썩은 거 하나 없이 잘 수확했어요. 근데 김제가 고구마로 유명한 곳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은 어떤 계기로 고구마라는 걸 선택을 하셨는지. 물론 강보람 대표님이 고구마가 좋아요. 감자보단 고구마 했는데 그래도 감자 고구마 중에 아니면 다른 작물 중에 특별하게 고구마로 김제에서 많이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던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혹시 아세요? 제가 이제 커서 물어봤거든요. 그 정확하게 이제 감자 고구마는 좀 웃기려고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고구마냐?
그 김제는 쌀이 유명하니까 쌀농사를 지었으면 내가 더 쉽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와보니까 그냥 다 너무 쌀농사만 다 짓고 있어가지고 다른 걸 해보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고구마였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지금 우리 강보람 대표가 몇 살 때 귀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8살. 8살. 그럼 20년 됐네요. 네, 맞아요. 그럼 아버님은 지금 20년 차 고구마 농부시고 우리 따님은 6년 차. 네. 근데 그 전에 아버님이 고구마 생산을 12년 빠르게 하셨잖아요. 14년 빠르게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또 다른 브랜드 이름을 지어서 고구마를 판매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게 이제 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하셨는지 시스템이 없었어요. 지금은 사실 뭐 귀농귀촌 교육도 잘 되어 있고 뭐 청년 농업인들에게 막 많은 정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근데 20년 전에 귀농 당시에는 다 사업에 실패하면 귀농하고 할 거 없으면 농사 짓고 이런 인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아프기도 했지만 IMF 그 시절에 겪으면서 다 사업 정리하고 내려오신 거라서 농사 그냥 무작정 시작하신 거예요. 하기는 그때 당시는 정보도 별로 없었을 거고 네, 또 코칭해주는 분도 없고 컨설턴트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예측을 하셨다면 미리 오셔가지고 살아보시고 결정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엔 20년 전엔 그런 분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선은 서울 생활을 접어야 되고 또 따님이 아프니까 가자 하고 와서 사실 좀 쉽게 보셨나 보다. 그죠? 조금 농업은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희 고모가 쌀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농사 지으니까 좀 기계값이라도 안 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왜 고구마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씩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다시 이제 투자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막 완벽히 내 고구마 전문 농가다라고 하기가 좀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20년을 했는데도. 네, 20년 했는데도.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었거든요. 농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근데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내가 왜 20년이나 했는데 부모님 농사가 아직도 어려우면 농업 마이스터지. 어떻게 그게 그랬는데 제가 6년째 돼 보니까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구마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곁에 두고 14년을 봤으니까 대학교 전공도 왠지 이쪽 분야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전공 하셨어요? 네, 제가 대학은 이제 한국농수산대학 여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자신만만한 게 있었어요. 아버님을 이렇게 옆에서 하시는 거 봐도 자신만만했어요? 그 당시 이제 부모님은 농사를 정말 저는 잘 지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고구마를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했지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녔고 이제 간식으로 야자 시간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싸가지고 다녔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계속 나눠줘야 되니까 한 3개 싸가지고 다니던 걸 5개, 10개. 엄마가 하루는 보니까 책가방에 책은 없고 한 가마솥을 고구마만 쪄서 저를 학교에 보내고 있더라고요. 혹시 부모님이 지금 마케팅으로 활용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나눠 먹는 게 부족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너도 나도 고구마를 싸웠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희께 가장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구 부모님들이 이제 고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먼저. 그러면서 이제 친구 부모님들한테 고구마를 팔았죠. 처음에는 이제 택배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집이 지금도 아직 산속에 외딴 집이에요. 진짜요? 네, 다들 안 믿으시는데 와보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실 정도로. 주변에 집이 별로 없어요? 저희 한 채예요. 오마이. 네, 나 숲 나무고 뭐 밭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택배라는 게 오지를 않았는데 택배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직접 배송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네, 직접 배송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우리 고구마가 맛있구나, 경쟁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이 좋은 고구마를 제값받지 못하고 판매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내가 그렇죠.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무작정 좀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고등학교 때 고구마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또 그들의 부모님들이 고객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거 승산 있겠는데? 네, 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빠보다는 내가 훨씬 잘하지 않을까. 기운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 제가 젊으니까 한번 인터넷으로 팔아보자라고 해서 맞아요. 바로 세무서에 가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몇 살 때? 19살 때. 고3 때요? 네, 고3 때. 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추진력이 엄청 강하다고 저한테. 그리고 컴퓨터 학원을 끊고요. 제가 그죠. 온라인으로 이제 세일즈 해야 온라인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다가 이건 조금 더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이제 한국농수산대 추천받아가지고 이렇게 농업 전문 학교가 있구나 해서 이제 좀 더 배우자는 마음으로 이제 학교를 입학하게 된 거죠. 막상 인문계 다니다가 그렇게 전문적인 분야를 알려주는 학교에 딱 갔는데 정말 졸업하고 나니까 도움이 됐어요? 사실은 1학년 때 자퇴 결심을 했었거든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여학생들도 좀 많아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네, 여학생들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편견이나 시선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농대를 다닌다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좀 날라리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학교 다니까 또 적응도 안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본 적도 없었는데 전문적으로 모든 분야를 이렇게 배운다는 게 그래서 자퇴를 이제 결심을 했다가 부모님께서 1년은 다녀보고 결정을 해라. 왜 이렇게 좀 너무 그렇죠. 끈기가 없냐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맞는 말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그거는 강보람 대표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학교는 고등학교하고 많이 달라요. 1년은 다들 고생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다니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부모님한테 이건 아니다.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모님 어이없으셨겠죠. 근데 이제 사실 학비도 다 국비 지원이고 너무 좋은 학교예요, 진짜. 들었어요, 국비 네. 지원인 거. 정말 부모님 행복해 하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1년 더 다녀보자 해서 이제 마음 먹고 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결심하고 나니까. 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실습 가서 또 고구마 연구소로 갔거든요. 국내 유일한.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이 고구마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제 3학년 때 이제 또 학교에서 제가 졸업 후 이제 10년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교를 졸업을 하게 돼요. 이제 이 학교가 지금 3년이에요? 네, 3년이에요. 전문학교라. 네네. 3년 동안에 또 경험이 굉장히 좋았던 게 1년도 안 돼서 포기하려고 했던 그 마인드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다 보면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있겠구나라는 거 좀 배웠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게 1학년 때 너무 싫었거든요. 그냥 마냥 햇볕에서 이거 풀 뽑는 것도 싫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배우는 게 재밌어지니까 다 이제 막 궁금해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흥미가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고구마는 지금 농사는 몇 평 정도 해요? 혹시? 저희가 지금 7만 평. 7만 평?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일용직 분들이 거의 하루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와. 그게 몇 월에 심는 거예요, 고구마를? 지금 고구마는 2월에 저희 시작을 해요. 종순부터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2월부터 이제 하우스에다가 종순을 길러내고요. 그 길러낸 종순을 4월부터 이제 6월까지 밭에다가 정식을 해요. 그래서 하우스 팀, 밭 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을 하고 이제 날씨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재작년에는 7월 5일에 수확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뭐 7월 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 이렇게 좀 왜 뒤로 미뤄질까요? 수확 시기가? 날씨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날씨가 뜨거워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날씨가 서늘한 게 좋은 거예요? 수확하기는? 이게 적당히 뜨겁고 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비 오는 강수량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고구마가 자라고 안 자라고에 햇빛 정도하고 물 정도하고 그다음에 토양의 정도가 네. 다 컨비네이션으로 해서 시기가 결정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장 맛있을 때 수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수확 시기가 자꾸
첫 수확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질까요? 아마도? 내년에는 아마 올해랑 같지 않을까.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수확을 못 하거든요. 올해 비가 워낙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확 시기가 늦어진 것도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수확을 못 한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저희는 모르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땅이 우선 비를 가득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 빠짐이 좋은 땅이라고 해도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는 땅을 햇빛에 말려줘야 이제 수확을 할 때 고구마가 진흙에 안 묻고 흙이 막 묻지 않고 예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물도 안 머금고 있고요. 네, 그죠? 그래서 고구마가 비 오고 난 뒤에는 좀 최소 3일 정도는 밭을 말려줘야 네. 그래서 비 온 다음에는 항상 햇빛이 나오면 너무 최상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지 않고 흐려서 며칠을 계속 간다 그러면 계속 전전긍긍 할 것 같아. 네, 맞아요. 어떡하죠? 고구마도 이제 햇빛도 많이 쬐고 이래야 당도도 올라가고 맛도 있어지고 몸집도 이제 예쁘게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날씨 때문에 전전긍긍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고구마가 다른 작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은 모르지만 비닐하우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고구마는 땅에 있으니까 왠지 느낌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땅에 있는 애들 보호하면 어떨까 하는 약간 좀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구마 종목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그러면은 그 소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이제 고구마를 하우스로 하려면 그 터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기 재배할 때 그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했다가 철거를 하고 또 고구마를 또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에서만 고구마를 재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제가 하우스도 하고 노지 작목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그래도 농작물들은 눈도 맞고 비도 맞고 또 바람도 세고 이래야 맛있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자연이 키워줘야 네, 맛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아직 어리지만 그런 감히 얘기를 해봅니다. 테스팅을 해본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럼 아버님은 계속 노지에서 계속 수확을 하신 거예요? 14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생산은 거의 최고로 이제 본인이 이제 계속 한 해 한 해 방법도 바꿔가시면서 이제 재배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판매가 항상 이제 어려웠던 거죠. 막 되게 부모님이 저 하시기 전에는 막 15만 평 막 이렇게 막 365일 쉬지 않고 일만 하셨어요. 근데 계속 빚만 늘어가는 거예요. 의문이었죠, 나는. 농사는 저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가족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왜 항상 집이 힘들까? 네. 판매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판매 루트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보람 대표가 조인할 때 좀 줄인 건가요, 규모를?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365일 일하는 것도 좋지만 좀 규모를 줄이고 고품질 고구마를 재배를 해서 좀 제값받고 고구마를 판매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이제 면적을 줄인 거죠. 대단하시다. 아버님이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그래도 대학교를 또 농수산 쪽에 나와서 그래도 공부를 했겠나 해서 좀 믿으셨나? 대단하신데요.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랑 갈등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 20년 지으셨으면 네가 뭘 알아 이 새내기가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실 텐데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좀 그래 너가 한번 해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좀 응원을 해주셨었어요. 기대를 좀 많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농대도 나오고 그리고 또 제가 고구마 품종을 또 집에 있는 거를 바꿔가지고 또 좀 빚을 많이 탕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역시 배우니까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이제 농사는 정말 그냥 재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게 아니라 와보니까 정보도 중요하고 그 토양에 맞는 품종을 심는 거, 그 지역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것도 중요한 거더라고요. 고구마 보면은 되게 몇 가지 정도가 마켓에 있어요. 뭐 이름이 있잖아요. 뭐 감자면 순이 감자 있고 뭐 이러듯이 고구마 어떤 종류가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에 크게 4가지를 판매를 해요. 호박 고구마, 밤 고구마, 자색 고구마, 그리고 꿀 고구마. 이렇게 4가지를 판매하는데 이 4가지 안에서 또 품종이 또
갈려요. 여러 가지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이 4가지만 주로 하시고. 네, 크게 그렇게만 아니까 그 여러 가지 품종 저희가 이제 한 10가지 넘게 이제 집에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죠. 저희 지역에 가장 맞는, 가장 맛있는 고구마를 생산하려고 테스트를 해서 호박고구마 품종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인 고구마를 재배를 하고 그러려고 매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4개의 품종이 있는데 4가지의 그 호박, 밤, 자색, 꿀이 있는데 호박 중에 최상의 것, 밤 고구마 중에 최상의 것, 자색 고구마의 최상의 것, 꿀 고구마의 최상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모험을 했거든요. 호박 고구마가 기존에 알고 계시던 모든 고구마가 다 일본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달고 맛있고 많이들 아시는데 이제 국산 신품종 호박고구마가 새로 나왔어요. 호감미라고. 저희가 전량 그거를 이제 호감미를 도입을 해서 심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맛있고 모양도 괜찮고 느껴가지고 올해는 이제 다 호감미라는 호박고구마를 그 A4에다가 저희가 종이에다가 이거 저희 기존에 이제 고구마는 다 일본 품종이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한국 호박 고구마예요. 그래서 좀 식감이랑 좀 달라요. 느낌이 확실하게 좀 다른데 전 그래도 맛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몇 월달 출하예요? 8월달? 지금 9월달부터 출하해서 지금까지 출하하고 있는데 딱 좋네요. 반품이랑 환불이 하나도 없이. 지금 노압에 노저편인데 타이밍이 딱 맞았네요. 아, 네, 너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맛있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좀 뿌듯하더라고요. 익숙해지려고 또 노력도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먹었고 입에 익숙했던 건 일본 품종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모를 때는 결정을 못하지만 입이 먼저 하니까 혀가 먼저 하니까 먹지만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알았기 때문에 노압에 노저편 해가지고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거를 또 그 씨앗이라는 게 품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도 배웠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 거를 지켜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또 이루셨네요. 우리나라 품종을 찾아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소개하는 거.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스타트가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역시 젊은 농부라 다르네요.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도 요즘에 많이 도전하던데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아버님하고 둘이 나오셔서 귀엽게 대화하시면서 하는 거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아, 그러셨구나. 제가 유튜브를 사실은 2017년에 처음 개설했거든요. 꽤 됐죠. 그치.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젊은 이제 초중고 학생들 강의를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젊은 이제 농부로서 강의를 갔는데 그 친구들이 좀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저는 아직까지 시골 살아서 잘 모르는데 편의점만 가도 뭐 바나나, 사과, 각종 과일들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아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바나나가 어디에 매달려 있고 어느 지역에서 자랄 수 있으며 그런 조건도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직업을 생각을 하면은 친구들이 다 힘든 직업, 안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강의를 가면서 친구들한테 하니까 그 친구들이 멋있어요. 농업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젊은 사람이 할 수도 있구나라고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 남동생이 많이 보던 유튜브를 게임 방송 항상 보더라고요. 맞아요. 게임 방송이 유튜브의 가장 큰 그 관객이니까. 네, 그리고 유튜브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몰랐는데 또 이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토크쇼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온 옆에 유튜버가 뷰티 유튜버 구독자 무려 50만 명의 유명한 유튜버인 거예요. 혹시 씨님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랑 동갑이었는데 저는 저런 직업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막 중고등학생들이 아주 열광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중에도 있어요. 그 유치원생들도 있고. 네, 막 그때 패널로 이제 중고등학생 방청객이 왔었는데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연예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하고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뭐 먹방, 게임 방송, 뭐 퀴즈, 뭐 노래, 뭐 다양하게 진짜 많은데 농업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네, 진짜. 없어요, 맞아요. 네, 농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0대, 20대 친구들이 많이 보는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농업을 조금 알려보자 하는 마음에 이제 처음에 그런 포부를 갖고 시작한 게 사실은 유튜브예요. 강의를 초중고에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농업이란 걸 거의 직업으로 생각도 안 했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눈을 뜨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런 약간 미션?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걸 막 돈 벌어야 되지 막 이게 아니라 좀 사명감처럼 그래. 나도 이렇게 젊은 친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걸 보여주면 그 친구들도 좀 농업에 생각하는 친구도 생길 수 있고 농업에 또 꿈을 꾸는 친구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그 메시지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그걸 보고 연락이 오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길 잘했다. 앞으로는 사실은 AI가 여러 가지를 다 하겠지만 그 먹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이제 먹거리하고 물, 공기 이런 게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분야들이 이게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무기가 돼서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가져와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농작물은 그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20, 30년 동안 계속 논의가 된 건데 농산물을 우리가 이렇게 농부님들도 안 키우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직업인데 가장 중요한 먹거리에 대한 건데 이렇게 나라나 이런 우리 지역에서 신경을 안 쓰면 그거를 나중에는 하게 되는 인구가 줄어들면 분명히 인구는 있으니까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또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커다란 뭔가를 비용을 집을 많이 하고 판 거를 더 비용을 더 주고 사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없는 걸 안다면 상대가 다른 나라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의식을 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먹을 거리는 제대로 건강하게 먹어야지 몸의 시스템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 먹거리는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런 면에서 청년 농부든 기존에 계신 농부님들이든 우리가 항상 응원해줘야 되는 그 우리 먹거리를 일선에서 맡아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또 유튜브로 그렇게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직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우리 강보람 대표가 한다니까 너무 든든하네요. 그래도 좀 요즘에는 저뿐만 아니라 진짜 많이 TV에서도 이렇게 좀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다루면서 청년들의 그런 생각 자체가 시선이 좀 많이 변화한다는 거를 어른들의 시선도 정말 이게 좀 농부에 대한 인식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6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저는 그거를 몸소 다 느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필드에서도 느꼈겠지만 또 학교 같은 데 가서도 또 그리고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 모임. 네네. 그런 데서 예전엔 적은 숫자가 이제 농업에 종사했는데 숫자가 늘어가는 걸 좀 느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은근히 프라이드도 되게 있고 그리고 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는 농부들. 네, 맞아요. 그냥 저도 이제 박사 과정까지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맞아, 지금 박사 과정 하죠? 네. 좀 농부라고 하면 인식이 다들 공부를 못해서 농부를 한다, 취업이 안 돼서 그냥 농업을 한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가지고 제가 그걸 좀 깨부수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농업을 하다 보니까 절대로 멍청하면 농사를 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게 중간에 포기하죠. 왜냐하면 생산하는 것만큼 판매가 안 되니까. 근데 판매를 찾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생산물도 좀 확대를 좀 시키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가 싫지만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으시고. 근데 아버님은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던데 즐기시나 봐요? 네. 아버지 너무 좋아하세요. 그 효과를 바로 피드백으로 느끼지 않나요? 그 판매량과 그리고 또 그것도 느끼시고요. 요즘은 제가 이제 조금 자제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SNS랑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처음에는 그걸 너무 이제 제가 좋아서 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직업이 돼버린 거를 느끼면서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거를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막 댓글에 연연해하고 막 좋아요에 연연해하고 이런 저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느껴가지고 조금 자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럼 옆에서 그냥 아니야 그냥 일상 뭐라도 올리라고. 그렇죠. 그 부모님 그거 보는 낙으로 사는데 댓글 읽고 그 사진 올리고 이런 일 끝나고 와서 그게 또 재미였는데 제가 그거를 요즘 못 충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올리신 거예요? 거의 매일요. 매일. 힘들만하네. 그래서 매일 댓글 달아줘야 되는데 못 달아주고 이러니까 막. 요즘엔 그냥 사람들 쉽게 하는 게 유튜버들이 하는 게 그 하트만 뿅뿅뿅뿅 날리던데요. 읽었습니다라는 신호로. 저 SNS를 막 여러 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 다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동생이 찍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가 찍어주시기도 하고 어머니가 찍어주시기도 하는데 거의 못 써요, 사진이. 편집은 어떻게 누가 해요? 유튜브 편집은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이제는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올리세요? 아니요. 지금 농번기여가지고 한 3달 전쯤에 하나 농번기라는 의미가 뭐예요? 너무 농번기가 이제 수확철에 판매철까지 겹치니까 제가 영상을 찍고 올릴 시간이 엄청 잠잘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그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겨울이 되면은 조금 막 올리고 농한기에 소위 말해서 농번기 핫도 치는 거 하지 말고 유튜브. 네. 그 대신 이제 좋은 점은 부모님 모시고 이제 유튜브 찍는다는 핑계로 한 번씩 놀러 가요. 그렇죠. 네, 여기 찍으러 가자. 저기 새로운 찍으러 환경도 좀 가자. 보여드리자. 네.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든 좀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강보람 대표님 혹시 혼자예요? 저기 형제자매가 없어요?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둘이 셋. 그러면 우리 남동생이나 여동생들도 나중에 농업 쪽에 관심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남동생을 꼬셔가지고 이제 법대 다니다가 한농대로 이제 다시 농선대로 옮겼거든요. 편입. 새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네. 그래가지고 지금 2학년이에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여동생이 하나 미션이거든요. 남았는데 죽어도 안 넘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꼬시고 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농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저렇게 매끈하니 예쁜데 그 적당한 햇빛은 아름다움의 비결이라고 동생이 지금 설득당할 때가 됐는데. 동생을 제가 설득을 하는 게 제가 혼자 했을 때는 이제 1차 농산물밖에 못할 것 같은데 동생들이 온다고 하면 2차, 3차 가공업, 네네. 뭐 관광 체험까지도 그렇죠. 그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만으로는 저는 딱 시스템이 딱 벅차서 그래서 동생들을 계속 너가 2차를 맡고 미래의 3차를 맡고 하는데 동생이 아직 안 넘어와가지고 지금 몇 살이에요, 막내 여자 동생? 지금 25살이에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넘어와요, 잘. 좀 설득할 포인트가 사실은 요즘에는 취업도 좀 어렵기도 하고 직업 자체가 적으니까 요즘에는 제가 듣기로는 부모님의 일을 같이 이어받아서 하는 가족 사업이나 가족업들이 굉장히 나는 부럽던데 아직 막내는 그런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그죠? 네, 맨날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긴 하거든요. 남동생까지 이제 농대를 다니다 보니까 가족 넷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년에는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밥 먹으면서도 그냥 먹다가도 이제 생각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전략적으로 쓰면 되겠다. 4명이 거의 막내가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한 일주일 하고 나면 그래 나 농업할게라고 혹시 투항하지 않을까요?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도 투항이 안 되더라고요. 끄떡없어요. 본인만 왕따 시킨다고 밥 먹을 때 직업 얘기 금지 막 이러면서 TV 보다가도 이걸 농업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하면서 또 가족이 막 이렇게 얘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화를 엄청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동생이 이제 자기도 끼고 싶어가지고 그럼 자기가 타협을 해서
농업 관련 공무원이 되겠다고 이제 타협을. 그것도 괜찮네요. 연구원. 네, 연구원이 되겠다고 이제 자기가 그 정도까지는 타협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조금 더 생각해봐. 그것도 좋지만 같이 하면 좋잖아 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귀한 동생한테도 권할 만큼 그렇게 좋아요? 사실 막 이게 막 엄청 좋다 이렇게 막 다 뭐 농업을 짓는 청년들에게 무조건 농사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힘들어요. 농업이라는 일이 진짜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들지만 이 안에서 그러니까 보람되는 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농업이 정말 작게 보면 정말 작은 직업이고요. 크게 보면 되게 넓은 직업이라서 정말 좀 꿈꾸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추천하는 거예요. 단순히 생산활동만 한다고 하면은 추천 못하죠.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강보람 대표는 농업을 하면서 나한테 확대된 즐거움의 기회를 가졌다. 농업을 인해서.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농업을 하면서 제가 원래는 꿈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작가라는 꿈이 있었어요. 글 쓰는 거 워낙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작가라는 꿈을 꿨는데 제가 제 농사 이야기를 올려가지고 작년에 농림부에서 1등 해가지고 진짜요? 네, 장관상 받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제가 그래서 농업 작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좋아요. 네, 농업 작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TV로만 보던 이런 활동들 있잖아요. 라디오라던가 그 TV 방송 프로그램 누구나 한 번쯤 나 연예인 해보고 싶다. TV에 나와보고 싶다. 이런 꿈들 꾸는데 자연스럽게. 네, 농업을 하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쉽게 되고 농업 안에서는 정말 블루오션이에요. 많은 꿈을 꿀 수 있더라고요. 뭐 농업을 하는데 저는 뭐 사장님 이런 소리도 듣잖아요. 농부지만. 그러니까 뭐 대표님 막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강의도 나가니까 선생님이라는 꿈도.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건 또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이 어려운데 이 젊은 우리 아가씨가 이 젊은 친구가 이걸 하고 있네 하면서 굉장히 대견해하는 멘트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왠지. 맞아요. 처음보다 지금은 정말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이러니까 나는 농업 안에서 정말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네, 다양한 뭐 농업 작가라는 타이틀도 주고 뭐 농업 연예인일 수도 있고 네, 뭐 농업 CEO일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꿈은 뭐예요? 계획, 5년 안의 계획이나 10년 대의 계획은? 사실은 제가 지금 고구마를 해외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원물이다 보니까 수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어요. 사실 농산물이 나갈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균 같은 것도 자제를 시키고 뭐 이런 거 있던데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드나요? 균도 당연히 이제 세척해서 나가야 되고 고구마 포장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취향도 이제 한국이랑 외국이랑은 다르니까. 나라마다 또 맞아요. 다르고 그래서 이제 포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문화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어려워서 이제 현지에 맞는 그런 현지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 한인타운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공략해야 판매가 되거든요. 그쵸. 꾸준하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려운데 이제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또 물류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3년째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나가면은 한국 고구마 다 너무 맛있대요. 사람들이 한국 고구마뿐만 아니라 멜론도 맛있고 배도 맛있고 뭐 사과도 맛있고 예. 한국 농산물 다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 거가 제일 맛있는데 네. 고구마 중에 최고. 대한민국에서도 맛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도 맛있다고 해주니까 세계의 이 좋은 농산물을 고구마를 좀 대한민국 고구마를 알려보는 게 네, 제 목표예요. 고구마로 한류 팬을 또 확보하기 위한 청년 농부 강보람 대표. 오늘 너무 즐거운 얘기 잘했어요. 어땠어요, 오늘? 저 벌써 시간 거의 40분 됐어요. 그냥 수다 떨다가 보니까 좋죠, 그냥 좋죠. 언니랑 그냥
얘기하는 저 요즘 것처럼. 이렇게 지내요. 마지막으로 농업이 글쎄 정말 좋을까라고 하면서 한 50% 60%만 확신이 생겼을 우리 청취자들한테 마지막 킥을 하나 날려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라는. 네, 여동생한테 하듯이. 아까도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AI가 생기면서 없어질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농업은 없어지지 않을 미래의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농생명 산업은 정말 무너지지 않거든요, 미래에서. 그러니까 많이들 좀 도전하면은 더 빨리 좀 성장하고, 청년들이 시골로 돌아오는 지금 많이들 돌아오니까 정말 그 농업 환경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점차 발전해 가고. 그래서 저는 많이들 청년들이 와서 본인의 역량만큼 아이디어를 내고 열정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농업도 나중에는 의사보다 더 좋은 직업으로 손꼽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100% 동감하고요. 자, 오늘 강보람 대표님, 강보람 고구마 김제에서 아버님과 식구들과 잘 키우고 있어요. 자, 더 많은 응원 해주시고 더 유명해지실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인터뷰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고구마 맛있게 부탁드리고 저도 기회 되면 한번 구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해요.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 네, 오늘도 청년 욕심쟁이 청년농부 강보람 대표 인터뷰했습니다. 알찬 인터뷰 같고요. 또 김제에서 멀리 왔는데 왜 오셨나 전주에 했더니 박사과정에 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욕심쟁이로 남겨주시길 바라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품종 더 많이 찾아내시고 또 우리 고객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것. 그 미션 이루리라 보고 또 해외 수출도 쭉쭉 뻗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DJ 쑥쑥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